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쉽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장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제보를 가지고 한동훈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여기서 한동훈은 공세적인 답변 태도로 일관하면서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장관직을 걸겠다라고 말까지 했습니다. 좋아요. 이 질의에서 나온 정보들을 종합해 보자면 7월 19일 밤부터 7월 20일 새벽 3시 넘어서까지 청담동 고급스러운 바에서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 30명 그리고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술자리를 함께 가졌다는 겁니다. 자, 이 제보를 한 사람은 국민권익위에 공익제보자로 신고한 상태였고 그 제보를 기반으로 여기에 동석한 이세창이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그것을 확인한 겁니다. 자, 기자가 묻습니다. 청담동 갤러리아 인근 카페에서 한동훈, 윤석열 그리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모인 적이 있지 않나? 네. 그날 모임 취지는 무엇이냐? 그건 제가 대통령과 한동훈 있는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친하고 예의도 아니고. 자, 분명 이세창 씨는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자리에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난 일을 내가 말할 수는 없죠. 친하고 예의도 아니고 라고 말했습니다. 친하다! 자, 이렇게 말해놓고 오늘 이 논란이 크게 일자 이세창은 조선일보를 통해서 소설을 쓰는 것이라며 이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쥐가 직접 얘기를 해놓고 소설을 쓴다니. 정말 역시 그 날리면 사람들은 다릅니다. 자, 이 이세창이라는 사람은 과거 자유총연맹 총재였고 지금은 국힘당의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총괄 본부장으로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동서화합미래위원회 위원장은 바로 박주선이죠. 이 박주선은 과거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안철수와 함께 있다가 윤석열 품에 안긴 수박입니다. 그러니까 이세창은 쉽게 말해서 김한길 라인으로 봐야 합니다. 김한길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 거기에 윤석열이 나왔는데 윤석열은 법조인들 만나니까 한동훈을 데리고 나왔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질의에서는 그 자리에 있었던 접대부로 보이는 인물이 윤석열은 동백 아가씨를 불렀고 한동훈은 윤도현 노래를 불렀다는 등의 디테일한 증언까지 했습니다. 자, 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한동훈은 장관직 사퇴뿐만 아니라 위증죄로 깜빵에 가야 할 사건이고요. 이거는 윤석열 탄핵 사건입니다. 여기서 어떤 현안들이 얘기가 되는가? 어떤 이해 충돌이 발생했는가? 이것에 따라서 이게 탄핵 사건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더 탐사를 통해서 방송될 예정입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겠네요. 자,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무려 대통령이 참석한 이 사적 자리의 목적입니다. 왜 모였을까? 일단 윤석열이 술을 좋아하니까 술을 먹고 싶어서 왔다. 순수한 목적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김앤장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할 게 있다면 그냥 밑에 있는 사람들 시켜서 지시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굳이 보는 눈도 많은데 지금처럼 논란이 되면 이해충돌이다 엄청난 논란이 되고 궁금증을 크게 자아낼 텐데 게다가 당시 7월에는 사적 채용 논란이 휩쓸고 지나갈 때였습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이러한 사적 자리에 나왔다. 이런 정황을 봤을 때 윤석열은 김앤장에게 술을 먹으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면서 부드럽게 요청하고 상의할 게 있었다. 쉽게 말해 간절함이 있었다. 이 자리에 꼭 나와서 상의할 게 있었다. 자, 당시 7월 19일 전후로 해서 윤석열에게도 현안이고 김앤장에게도 현안인 이슈가 두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일본과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대우조선 파업 사태라는 공통된 현안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7월 19일 중앙일보 기사를 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상이, 그러니까 일본의 외교부 장관이죠. 이 사람들이 18일 오후에 도쿄에서 만났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은 19일에 기시다 일본 총리를 만납니다. 여기서 한일 정상회담과 연계된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일본에 전달합니다. 아니, 행정부 주제에 사법부의 판단을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거야? 자, 하여튼 밝혔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강제징용 문제라고 하는 것은 주한 일본 전범 기업들이 자산을 매각해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
라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내린 판결입니다. 이걸 일본이 싫어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한 이상 윤석열은 그 해법을 찾아야겠네요. 자, 다들 아시겠지만 김앤장은 강제징용 판결에 있어서 일본 전범기업 측 변호를 맡고 있는 로펌입니다. 그리고 김앤장을 움직이면 사법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정설입니다. 결국 윤석열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 죽겠는데 일본이 강제징용 문제를 해결하러 갑니다. 일본이 자신에게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월권 행위를 하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은 굳이 김앤장을 만난 게 아니겠는가? 자, 7월 21일 그러니까 이 술자리를 하고 난 다음 날 이런 기사가 있어요. 윤석열은 일본에서 돌아온 박진 외교부 장관의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렇게 발언합니다. 강제징용 배상과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을 도모할 합리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본이 우려하는 현금화, 강제적 자산 매각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고령화를 감안했을 때 조속히 해결해야 하고 일본이 성의 있는 호응 조처를 하는 게 중요하다. 야, 이거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우리 사법부도 한 발 양보하고 일본도 양보하는 그런 절충점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쥐가 뭔데 사법부를 물러나라 마라 합니까? 대단한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행정부로서는 도저히 관여할 수도 해결할 수 없는 방안을 만든 것처럼 보여요. 윤석열은 그 술자리를 통해서 김앤장을 통해서 사법부를 움직여서 강제징용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 했나? 그래서 스무스하게 부탁하기 위해서 청담동 바에 납치셨나? 이런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된 현안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가 아니겠는가 하는 추정입니다. 윤석열은 이 대우조선 파업 사태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그 당시에 발언을 했습니다. 7월 18일 출근길에 불법이 종식되어야 한다. 장관이 직접 나서라 라고 발언합니다. 그리고 7월 19일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런 강경 발언을 하면서 공권력 투입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7월 20일, 그러니까 술 먹고 그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회피했습니다. 여기서 김앤장은 대우조선 해양의 전통적인 전담 마크맨, 전담 로펌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윤석열은 대우조선 사태에 대해서 언급해 오다가 에스컬레이팅을 계속해 오다가 21기점으로 잦아들었습니다. 뭔가 해결책이 나온 모양입니다. 그 술자리에서. 자, 이외에도 론스타라는 공통된 현안이 있었습니다. 결국 대통령이 김앤장과 사적 자리에서 술을 함께 마시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 자리에 나갔다고 하는 것은 정말 경천동지할 일입니다. 어떤 나라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관련 장관까지 대동하면서 나와서 이게 무슨 아프리카 나라도 아니고 이게 정말 사실로 확인되면 윤석열은 탄핵입니다. 엄청난 의혹이 제기됩니다. 저 같은 장사미사도 이런 그럴듯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자, 현재 한동훈 장관이 직을 걸면서 혓바닥을 굴려가면서 의기양양하게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늘 그래 오셨듯이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은 일본과 정상회담을 진짜 하고 싶었기 때문에 김앤장을 통해서 사법부에 로비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이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앞으로 이 술자리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되었을까? 라는 것이 크게 논의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